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 담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배웠던 투시도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1점 투시, 2점 투시, 그리고 3점 투시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투시도법의 투시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면 투시도법을 이해하기 조금 더 쉬우실 거거든요. 투라는 건 투과하다 라는 뜻이에요. 투과해서 내가 본 그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투시도법이라는 건 내가 어떠한 시점을 통과해서 본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무엇을 통과하였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시죠? 이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한 점을 통과했으면 1점 투시, 두 점을 통과했으면 2점 투시, 세 점을 통과해서 보여지는 건다면 3점 투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걸 여기에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각각을 그리는 특징이 있거든요. 1점 투시는 내 눈높이가 있는 위치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점에 모든 선들이 모여지는 거고요. 1점 투시를 그릴 때는 내가 정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면을 중심으로 해서 1점 투시를 그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2점 투시는요. 2점 투시는 두 개의 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선들이 모여지고요. 이 두 개의 점으로 선들이 모여지기 때문에 기준은 면이 아니라 선이 돼요. 그러면 3점 투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3점 투시는 총 3개의 기준이 되는 점이 나오고요. 이 3개의 점으로 가기 위해서 면을 그릴 수는 없고 선을 그릴 수도 없기 때문에 점을 그려서 각각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3점 투시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점, 2점, 3점 투시를 직육면체를 그리면서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1점 투시에 대한 복습이에요. 내 눈높이가 이렇게 이 선 위에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하나의 점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선들이 이 점을 향해서 가는데 그 전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직육면체의 한 정면을 먼저 그려주시고 나머지 선들이 이 점을 향해서 모여지는 방식으로 1점 투시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린다면 우리는 이 직육면체의 옆면을 볼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여기에서 이 옆면으로 갔다고 했을 때 똑같이 나는 정면을 보게 될 거고 나머지 선들은 이 점을 향해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옆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윗면이나 여기 밑면은 볼 수가 없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내 눈높이와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눈높이보다 이 직육면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는 방식은 똑같아요. 일단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나머지 선들이 이곳에 모여지도록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 밑면의 위치를 표현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 밑면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과 반대로 아래에 있는 직육면체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선들은 위에 있는 점을 향해서 모일 거고요. 우리는 이 직육면체의 윗부분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내 시선이 모여지는 1점 투시의 기준과 약간 비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방식은 똑같아요. 일단 사각형을 먼저 그려주시고 나머지 선들이 모두 다 이 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옆면과 윗부분을 표현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 양면을 모두 다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엔 2점 투시로 가볼게요. 1점 투시가 면을 먼저 그리고 표현했다면
2점 투시의 경우에서는 내 눈높이가 있는 선을 먼저 정해주시고요. 거기에 점 2개를 찍어줄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선을 그어주시죠. 여기에서 이 소실점으로 모두 다 모여지기 때문에 일단 선을 그어주신 뒤에 내가 원하는 이 옆면의 위치를 결정해 주시면 직육면체를 완성할 수 있어요. 이 직육면체가 내 눈의 높이보다 위에 있다면 여기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이곳에 직육면체가 있게 된다면 일단 모서리를 정해 주시고요. 나머지 선들은 모두 다 이 2개의 소점을 향해서 나아가요. 옆면의 위치는 아래에 있는 직육면체와 똑같이 맞춰주신다면 이제는 여기서 이 옆면의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직육면체의 아랫부분도 눈으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 눈높이보다 위에 있으니까요. 이것과 반대로 만약에 이 아래쪽에 그려지게 된다면 일단 모서리를 그리는 건 똑같고요. 이 소점으로 모든 선들이 연결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옆면에 위치를 똑같이 맞춰주신다면 여기서는 이 직육면체의 윗부분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3개의 점을 통해 그리는 3점 투시를 보도록 할게요. 점 3개가 있어야 하는데요. 내 눈높이의 위치를 먼저 정해주시고요. 점 하나, 점 둘, 그리고 이 높이에서 또 하나의 3번째 점을 정해주셔야 돼요. 그럼 3점 투실은 우리가 점을 그려서 표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 점을 찍어 볼게요. 여기서부터 선을 연결하는 거죠. 기준이 되는 선을 하나 정했다면 이 선이 만나는 위치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옆면의 위치를 결정됐다면 이제부터는 세로선도 이 3점 투시의 점을 향해서 연결해 줘야겠죠. 이렇게 하면 3점 투시의 직육면체를 완성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나는 내 눈높이보다 위에 있는 걸 그리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점을 하나 정해주시고 이 높이를 향해서 나아가고 나머지 선들은 소실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했다면 연결을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내 눈높이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영역도 눈으로 볼 수 있겠죠. 3점 투시의 특징은 위를 향했다면 내 시선이 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에서 내 시선이 아래, 이쪽을 향해서 내려본다면 그때부터는 점을 이쪽에 기준을 두고 살펴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싶은 곳에 점으로 찍어주고 나머지는 소실점. 원하는 위치를 결정했다면 이곳에서 다시 소실점을 향해서 연결하죠. 이것과 옆면의 위치를 맞춘다면 여기서부터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때 내 눈높이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직육면체의 윗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창문을 그려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기준이 되는 곳에 창문의 위치를 넣어 주실 수도 있어요. 단 1점 투시는 앞부분에 넣기 때문에 원근감을 잘 느낄 수 없지만 원근감이라고 하는 건 멀고 가깝다, 원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옆에 있는 창문을 그린다면 멀고 가까움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창문을 넣어 본다면 기준이 되는 선을 그어주고 소실점을 향해서 여기서 넣어준다면 기준이 되는 선을 그리고 소실점을 향해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창문을 그어준다면 기준이 되는 선을 그리고 소실점을 향해서 연결해 주는 거죠. 대신에 이때 주의해야 할 건 3점 투시에서는 세로선 역시 모두 다 소실점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투시도법을 모두 정리해 봤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